여러분께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떼이지 않으며 벌어들인 급여의 모든 금액이 어떠한 손실도 없이 고스란히 여러분 자신의 개인 은행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는 놀랍고도 신기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게다가 자동차에 가득 채워 넣는 주유소 연료의 가격이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흔하게 구매하여 마시는 평범한 생수 한 병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곳이 있다면 과연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모든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최고 수준의 훌륭한 의료 서비스와 양질의 교육 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일상적인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완벽하게 덜어주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전 세계의 그 누구라도 당장 짐을 꾸려 이민을 떠나고 싶어 할 만큼 너무나도 완벽하고 이상적인 지상 낙원의 장소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곳의 일상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조용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힘겹게 노동하여 생활비를 지불하는 대신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천연 자원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청구서와 세금들을 대신하여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경제적인 동화 속 세계를 눈을 감고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나라가 땅속 깊은 곳에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국가 전체가 국민들을 위한 모든 종류의 훌륭한 공공 서비스를 아주 완벽하게 감당하고도 넉넉하게 남을 만큼의 막대하고도 엄청난 부를 국가에 금괴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땅속의 자원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을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해서 벌어들인 소중한 월급에서 국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는 일은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결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5,000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은 그 $5,000라는 금액을 단 1센트의 작은 손실도 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자신의 주머니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라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추가로 붙는 소비세도 일절 존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상품 용역세와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형 마트의 상품 진열대나 식당의 메뉴판에 선명하게 적혀있는 가격표의 숫자를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 적혀있는 숫자 그대로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지불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개인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의 막대한 석유의 부덕분에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 보조금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은 자동차의 연료인 휘발유의 가격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기본적인 생수 한 병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브루나이 곳곳에 위치한 주유소에 들러서 최고급 품질을 자랑하는 휘발유 1리터를 주유할 때 운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고작 0.53 브루나이 달러에 불과한 아주 적은 돈입니다. 평범하고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현상이 이곳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트에서 물을 여러 병 사는 것보다 커다란 차체의 자동차 연료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저렴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이곳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편리한 환경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브루나이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차 보유율 통계를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주민 1000명당 무려 800대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수치에 등록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평범한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통 2대에서 3대의 자동차를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식구 수가 훨씬 더 많은 대가족의 경우에는 한 집단에서 최대 7대까지도 자동차를 굴리는 모습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인프라가 전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에 맞추어져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학교 교육은 사실상 전면적인 무료 혜택이라고 평가하여도 무방합니다. 브루나이의 국립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단 1 브루나이 달러에 불과하며, 이를 미국의 통화 가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75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로 적은 금액입니다. 진료비 청구서에서 자기 부담금이나 추가적인 의료 비용 같은 항목들은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병원 창구에서 단돈 1달러만 지불하게 되면 필요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청구 비용 역시 국가가 전적으로 완벽하게 부담합니다. 만약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현지의 의료시설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도화된 의료시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는 그 환자를 영국이나 이웃한 싱가포르의 최고급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항공편과 모든 치료비 전체를 전액 지불해 줍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학업 및 교육 시스템의 구조 역시 의료 서비스와 완전히 동일한 관대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의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여 대학교의 졸업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교육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것에 더하여 우수한 학업 성적을 꾸준히 거둔 최상위권의 학생들에게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든든하게 지원하는 아주 포괄적인 해외 유학 장학금이 수여되는데,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왕복 항공권과 현지에서의 주거 비용, 그리고 대학 등록금 전액까지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믿기 힘든 혜택들은 땅속에 묻혀있는 엄청난 가치의 석유 매장량이 어떻게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수준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막대한 부의 일부분은 굳게 닫힌 왕실의 화려한 담장 안쪽에서 소비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브루나이는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하셨을 독특한 이중 사법 제도를 바탕으로 전체 국가를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민사 규정들이 이슬람의 엄격한 종교법인 샤리아법과 정확히 나란히 함께 실행되며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들의 대략 80% 정도가 무슬림 종교를 믿는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샤리아법은 사람들의 매일의 일상생활에 매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공식적인 기도의 날로 여겨집니다. 만약 합당하고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을 빠지게 된다면 잠재적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형벌을 받거나 매우 무거운 재정적인 벌금을 내야만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금요일 정회에 도착할 수천 명의 예배자들을 아주 완벽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은 매주 목요일 늦은 오후마다 모든 모스크 성원을 구석구석 철저하게 완벽하게 청소하고 준비합니다. 엄격한 샤리아 규정에 따르면 간통은 이 사회에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중범죄 중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비록 공식적인 국가의 법률 문서상으로는 그 형벌의 수위가 극도로 가혹하게 적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당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태의 물리적인 형벌의 실제적인 집행은 무기한으로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으며 국민들의 사회적인 행동을 매우 강력하게 통제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에는 할와트라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은 공식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거나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밀폐된 실내 공간에 단둘이 함께 머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연인 커플이 여행을 와서 호텔의 같은 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완전히 불법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특정한 숙박시설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용을 조심스럽게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는 공식적인 혼인 증명서의 제출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법적인 명령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이 나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은 여성을 향해 부적절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동조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글자 그대로의 시선 접촉조차도 이 국가에서는 잠재적인 법적 위험과 징역형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통보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가능하며 그마저도 교회와 같이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사적인 실내 공간에서만 아주 조용히 행사를 치러야만 합니다. 공공장소에 눈에 띄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국가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브루나이에 거주하는 무슬림 남성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 4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허락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샤리아법의 통제에 의해 엄정하게 관리되며 비밀스럽게 숨겨져서 진행되거나 혹은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공식적인 법전에 매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널리 인정받고 있고 인구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국가로부터 허락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매우 엄격하고 절대적인 조건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거느린 모든 아내들에게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평등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책임입니다. 대략적으로 상황에 맞추어 비슷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나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해 적당히 노력하는 정도로는 결코 부족합니다. 모든 아내와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거, 환경과 재정적인 생활비 지원은 물론이고 의류의 제공과 개인적인 시간의 분배, 그리고 세심한 감정적인 배려와 관심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동일하고 절대적인 평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남편이 어느 한쪽의 가족을 부당하게 소홀히 대하거나 반대로 특정 가족만을 눈에 띄게 지나치게 편애하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이슬람 사법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그 남성이 받아야만 하는 처벌의 수위는 놀랍게도 최대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징역형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샤리아법이 극도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절대적인 평등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2명 혹은 3명, 4명의 가족을 동시에 부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소수의 남성들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의 막대한 재력과 무서운 수준의 자기 규율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은 여전히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보통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는 시골의 마을 단위에서 가장 눈에 띄게 존재하며 브루나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실제로 그녀들을 눈으로 마주하여 보지 않고서는 단순히 몇 마디의 말로는 온전하게 설명하기가 진심으로 어려울 만큼 매력적이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동아시아가 지닌 문화적 특성과 아랍 세계의 문화적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화적인 혼합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매우 자연스럽고도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텐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속눈썹이 유난히 길고 깊은 눈망울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동아시아인의 이목구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의 코의 콧대는 약간 더 높게 솟아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마치 보르너섬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지닌 가장 훌륭한 장점들만을 가져와 평화롭게 하나로 결합시켜 놓은 것처럼 부드러움과 세련된 날카로움이 얼굴 위에 동시에 공존하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냅니다. 브루나이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슬람교의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며 신체를 가리는 겸손한 옷차림을 일상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녀들이 밖으로 나설 때 가장 흔하게 입는 복장은 바주 쿠룽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헐렁하게 맞는 긴 튜닉 형태의 위솥에 긴 치마나 바지를 매치하여 입고 머리에는 투동이라고 불리는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는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겸손하다고 해서 디자인이 밋밋하거나 촌스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녀들이 사용하는 원단은 매우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윤기가 흐릅니다. 색상의 선택은 아주 신중하고 우아합니다. 오리에대 표면 위에 수놓아진 패턴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이곳 브루나이에서 말하는 겸손함이란 단순히 스타일이 부족하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옷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우아한 방식일 뿐입니다. 무슬림 종교를 가지지 않은 다른 여성들은 옷을 선택할 때 훨씬 더 자유롭게 옷차림을 즐겨 입을 수 있지만 하산 알 볼키아 국왕은 지난 1967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브루나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통치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를 겉으로만 대표하는 형식적인 국가 원수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동시에 국무총리의 막중한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 장관의 직책들까지 모두 동시에 겸임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내려지는 모든 중대하고 핵심적인 결정들은 오로지 이 한 사람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거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가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무려 3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 컬렉션들입니다. 국왕은 명차들을 대략 7,000대에 달하는 엄청난 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집품들의 총가치를 현재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50억 달러 이상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의 화려한 차고의 내부에는 무려 600대가 넘는 최고급 롤스로이스와 574대의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452대의 페라리 라인업을 비롯하여 거의 400대에 육박하는 벤틀리와 수백 대의 BMW 차량들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차량들 중 일부분은 자동차의 표면 전체가 순금으로 도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색 페인트를 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동차의 외부 금속 몸체 패널에서부터 바퀴를 지탱하는 휠림의 안쪽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실제 진짜 황금으로 아주 두껍게 도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볍게 넘어서서 국왕은 단단한 순금 장식물들과 왕실에 어울리는 최고급 크리스탈 인테리어로 개조된 거대한 보잉 747 거대 여객기를 오직 자신만을 위한 개인 소유물로 당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버스 340 여객기와 여러 대의 소형 개인 전용기, 그리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헬리콥터 군단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를 단지 소유하고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당시의 미국 대통령과 석유 자원 및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회담을 가졌을 때 이 비행기를 기장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직접 조종관을 잡고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가 머무는 이스타나 누룰 이만이라는 이름의 웅장한 궁전은 전 세계에 현존하는 모든 국가 원수들이 거주하는 저택들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궁전이 지닌 가치는 대략 14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궁전의 내부에는 무려 1,700개가 넘는 방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257개의 고급스러운 화장실과 44개의 계단, 그리고 18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5개의 수영장과 더불어 궁전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5만 1,000개의 수많은 전구들이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국왕이 매일 밤마다 서로 다른 방을 돌면서 잠을 청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궁전 안에 있는 모든 방에서 단 한 번씩이라도 잠을 자기 위해서는 무려 5년이라는 가까운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의 왕실 전용 마구간은 완벽하게 온도를 조절해주는 에어컨 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왕이 아끼는 200마리의 훌륭한 말들이 조금의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급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왕이 머리카락을 단 한 번 자를 때마다 이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대략 2만 달러라는 금액에 달합니다. 그는 아주 완벽한 이발을 위해 영국 런던에서 자신의 머리를 전담하는 전속 이발사를 비행기에 태워 모셔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려한 밤 문화를 기준으로 도시의 매력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갈 곳을 잃고 길게 한숨을 쉬게 만드는 장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 역시 매우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사람들이 보는 앞이나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관광객은 거의 3,000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거나 최대 1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소량의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대략 2리터 정도의 독주나 맥주 2상자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드시 호텔 방과 같은 완벽하게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마셔야 합니다. 공원이나 길모퉁이 같은 곳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술을 마셨든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게 취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곳에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은 밤이 되면 도대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그들은 밤시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수도인 반다르스르브 가완에 위치한 가동 야시장입니다. 브루나이의 기준에서는 매우 활기차고 북적이는 곳이지만 세계 다른 도시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여전히 꽤 조용하고 차분한 편입니다.
시장의 상점들에서는 사테나 쿠이, 그리고 시원한 코코넛 워터와 두리안 같은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특히 두리안의 냄새는 30m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이 진하고 톡 쏘는 향기는 사람들을 두리안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멀리 도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밤 11시가 되면 시장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거리는 텅 비게 됩니다. 어떤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무언가 크게 결핍된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와 휴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둘 중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여행을 통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브루나이의 음식 문화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아주 조용하고 숨겨진 걸작과도 같습니다. 나시 레막은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즐겨 찾는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진하고 고소한 코코넛 밀크를 넣어 지은 밥에 삶은 달걀과 바삭하게 튀긴 멸치, 그리고 구운 땅콩과 신선한 오이를 곁들인 뒤 매콤한 붉은 산발 소스를 크게 한 숟가락 얹어냅니다. 이 음식은 주로 커다란 바나나 잎으로 감싸져 나오는데 잎을 펼치는 순간 음식을 한 입 먹기도 전에 그 환상적인 향기가 먼저 코끝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코코네옷과 생선, 그리고 고추의 향이 한꺼번에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이것은 브루나이를 떠난 사람들이 왜 이 음식을 가장 그리워한다고 말하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아침 식사입니다. 그리고 브루나이만의 독특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암부야시라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야자 나무에서 추출한 전분에 뜨거운 물을 붓고 계속 저어서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반죽으로 만든 것인데 반죽 그 자체에는 거의 아무런 맛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찬다스라고 불리는 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이 끈적한 반죽을 돌돌 만 다음 타마린드나 라임 혹은 파인애플로 만든 새콤하고 톡 쏘는 소스에 푹 찍어서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과정은 아주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의 커다란 냄비 주변에 다 함께 둥글게 모여 앉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행위 자체가 곧 서로를 향한 따뜻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테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나 닭고기 혹은 양고기를 아주 강렬한 향신료에 깊게 재운 다음 숯불 위에서 겉이 살짝 탈 정도로 불향을 입혀가며 구워내고 이를 아주 부드럽고 고소한 땅콩 소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꼬치 몇 개의 가격은 거의 무료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상점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도 전에 숯불에서 피어오르는 맛있는 연기가 먼저 코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국민 요리로 불리는 나시카톡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바삭하게 잘 튀겨진 치킨 한 조각, 그리고 매콤한 산발 소스 한 숟가락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1인분의 식사가 미국 달러로 약 1달러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장 사랑하고 즐겨 먹는 식사가 단돈 1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과거에 손님들이 시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문을 두드려 이 음식을 샀던 오래된 습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톡이라는 단어는 문을 두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가며 맛있는 음식을 위해 그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각자만의 다양한 축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브루나이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국왕의 공식 거처 안으로 들어가 국왕과 직접 악수를 나눌 수 있는 상상하기 힘든 축제가 있습니다. 하리라야 아이딜피트리는 이 나라에서 열리는 1년 중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축제입니다. 이것은 금식을 실천하는 신성한 달인 라마단이 무사히 끝났음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밤하늘에 새로운 초승달이 떠오르는 순간 나라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성들은 바주 쿠롱을 입고 남성들은 바주 멜라유라는 전통 의상을 아름답게 차려입습니다. 집안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곳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합니다. 식탁 위에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전통 과자인 쿠이와 달콤한 파인애플 타르트, 그리고 코코넛과 팜슈가가 듬뿍 들어간 풍성한 요리들이 한가득 차려집니다.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국왕은 자신이 머무는 이스타나 누룰 이만 궁전의 거대한 문을 일반 대중을 위해 활짝 열어둡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 국왕 부부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맛있는 간식과 작은 봉투를 선물로 받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섭니다. 어떤 해에는 단 한 번의 축제 기간 동안 무려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그 궁전의 문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00개가 넘는 방을 갖추고 있으며 그 가치가 14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원수 관저가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들어와 자신들의 왕과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울리두르 라술이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퍼레이드를 위해 수도에 모여드는데 그 행렬의 길이가 무려 수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정부의 관리들이나 어린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모두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고 깃발을 들고 함께 기도를 올리며 이슬람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다른 나라들에서 열리는 비슷한 행사들과 이 퍼레이드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국왕과 왕실의 핵심 가족들이 평범한 시민들과 정확히 같은 눈높이에서 나란히 행렬을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군중들보다 높은 단상 위에 서 있거나 사람들을 가로막는 단단한 장벽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무리 한가운데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갑니다. 또한 국가의 깊은 강줄기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된 축제인 레가타 브루나이도 있습니다. 브루나이 전역은 물론이고 이웃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온 수많은 팀들이 브루나이 강 위에서 화려한 색상으로 장식된 긴 전통 배를 타고 경주를 펼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의 손끝을 아주 가볍게 터치한 다음 곧바로 자신의 손을 본인의 가슴 위에 살포시 얹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당신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에게 아주 깊은 존경심을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끝을 맞댄 후 가슴으로 손을 가져가는 그 우아한 제스처는 브루나이의 가장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며 우리가 손과 손을 맞잡는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서 나의 마음과 진심이 당신의 심장에까지 닿기를 바란다는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이러한 분위기가 한층 더 조심스럽게 변합니다. 남성들은 절대로 여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이 먼저 당신에게 가볍게 악수를 청한다면 그때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많은 서양권 방문객들은 처음에 이러한 행동을 자신들을 밀어내는 거리감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브루나이의 문화에서는 인사를 나누는 방식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울수록 상대방을 향한 예의가 더욱 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대화를 나누면서 집게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그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집게 손가락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곳에서 매우 무례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여겨집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리킬 때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이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은 손바닥 안으로 부드럽게 접어 넣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마치 주먹을 쥔 채로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신다면 그들은 그저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루나이 사람의 가정집에 초대를 받게 된다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선물은 반드시 오른손만을 사용하여 건네주어야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왼손은 개인적인 위생과 관련된 불결한 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거나 받을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결례를 범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선물을 포장할 때 하얀색 포장지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 문화권에서 하얀색은 죽음을 애도하는 상복의 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즐거운 축하나 식사 자리에 하얀색으로 포장된 선물을 들고 나타나는 것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 브루나이를 방문하게 되어 하루의 금식을 깨고 첫 식사를 하는 이프타르 시간에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현지의 가족이나 모스크로부터 식사에 함께 하자는 따뜻한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정성 어린 초대를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브루나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따뜻한 환대를 표현하는 방식이며 그 소중한 순간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제공하는 가장 진실되고 가슴 따뜻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전체 인구가 50만 명도 차이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조용한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초강대국도 결코 아니며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매일같이 장식하는 영향력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발행하는 여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유로운 여행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신분증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브루나이 여권을 소지한 시민들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비자 발급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 160개가 넘는 국가와 수많은 지역들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의 자유도라는 측면에서 브루나이 여권을 전 세계 최상위권의 자리에 항상 굳건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나이는 국제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이 막강한 5개의 국가 모두를 비자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들 중 몇몇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는 있지만 이 5개 국가 모두의 프리패스로 접근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브루나이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강력한 군사적 동맹을 맺었거나 막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며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져온 훌륭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브루나이는 언제나 한결같은 안정성과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그 누구와도 섣불리 적을 만들지 않는 조용하지만 현명한 외교의 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과 정치적인 갈등이 사람들의 국경 이동과 여행 권리를 크게 좌우하는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한 뼘의 땅이라도 더 개발하고 파헤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브루나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70% 이상을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순수한 열대 우림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매우 의도적이고 결단력 있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엄격하게 자연이 보호되고 있는 울루템부롱 지역을 살펴보면 거대한 숲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원형 그대로의 고요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접근은 매우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객들은 오직 전통적인 방식의 작은 배를 타야만 이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들의 숲 지붕 아래에는 지구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신비로운 희귀 생물들이 울창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숲속의 공기는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훨씬 더 서늘하고 맑은 산소로 묵직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강을 한번 건너고 숲을 향해 불과 몇백 걸음만 걸어 들어갔을 뿐인데 현대 문명의 모든 복잡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브루나이의 국가 발전 전략은 오늘날 빠르게 성장하는 대부분의 경제 대국들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아주 중요한 원칙을 굳건하게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눈부신 성장이 반드시 자연의 무자비한 파괴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신들이 새롭게 세우고 건축하는 현대적인 건물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끝까지 허물지 않고 지켜내는 소중한 자연을 통해서 국가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의하기로 현명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수도 반다르스르브 가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마르 알리 사이프딘 모스크는 브루나이 건축 예술의 심장이자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1958년에 완성된 이 아름다운 사원은 잔잔하고 고요한 인공 호수 위로 우아하게 솟아 있으며 눈부시게 반짝이는 거대한 황금빛 돔과 먼지 하나 없이 새하얀 첨탑들을 자랑합니다. 밤이 찾아오고 사원을 비추는 조명이 켜지면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호수 수면 위로 모스크의 아름다운 모습이 거울처럼 완벽하게 반사되는데 이 순간은 동남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조용하면서도 숨이 멎을 듯이 아름다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사원 바로 옆에는 과거 왕실에서 중요한 의식에 사용하던 화려한 배의 모형이 돌로 만들어져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깊은 전통을 조용히 상기시켜줍니다. 깜뽕 아에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수상 마을입니다.
이곳은 무려 1300년이라는 아득히 긴 세월 동안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4200개가 넘는 수많은 가옥들과 학교, 그리고 모스크와 상점을 비롯해 심지어 병원에 이르기까지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건물들이 브루나이강 수면 위로 솟아오른 튼튼한 기둥들 위에 지어져 있으며 무려 36km가 넘게 이리저리 얽혀있는 나무판자 길들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집집마다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으며 위성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빠른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상 택시를 타고 물 위를 아주 편안하게 이동합니다. 밖에서 바라볼 때 이 마을은 마치 아주 먼 옛날의 시간에 영원히 멈춰버린 오래된 마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단지 딱딱한 육지 대신 흐르는 물을 생활의 터전으로 선택했을 뿐, 그 누구보다도 현대적이고 완벽하게 기능하는 살아있는 문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루 템브롱 국립공원은 5만 헥타르가 넘는 엄청난 면적의 보호구역인 열대우림을 덮고 있습니다. 이곳에 닿기 위해서는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간 다음 숲속 깊은 곳에 마련된 수백 개의 가파른 계단을 땀 흘려 올라가서 나무들의 꼭대기 높이 허공에 아찔하게 매달려 있는 구름다리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오직 초록색의 거대한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인공적인 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회색빛 건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울창한 숲과 파란 하늘.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던 시기에 브루나이는 결코 보르너 섬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고 평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대한 영토는 거대한 보르너 섬의 북쪽 해안선 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영토인 사바와 사라왁 주 대부분을 포함하고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넓게 걸쳐 있었습니다. 제국의 강력한 영향력은 바다를 건너 남부 필리핀 지역과 술루 제도에까지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는 서양의 스페인 함대가 도착하여 이 지역의 지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기 직전까지 지금의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지역마저도 브루나이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현대 브루나이가 조용하고 아늑하게 꾸며진 작은 스튜디오 원룸이라면 16세기에 화려했던 브루나이는 사방으로 뻥 뚫린 거대한 바다를 넓게 내려다보는 웅장하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영토의 크기만 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멀리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동 지역을 포함한 거대한 이슬람 세계의 수많은 상인들이 징휘한 향신료와 값비싼 목재, 그리고 황금과 은을 거래하기 위해 브루나이의 활기찬 항구로 끊임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브루나이의 국왕들은 중국의 명나라와 아주 긴밀한 외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에 위치한 주요 왕국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들의 국가 통치 시스템은 매우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고 그들이 미치는 국제적인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슬람교가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남부 필리핀으로 전해지고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전파된 종교와 문화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의 매일의 일상생활을 매우 깊게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모든 거대한 제국들이 그러하듯이 브루나이 제국 역시 화려했던 정점을 지나 서서히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복잡한 갈등들이 중심부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있던 이웃 국가들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를 손에 쥐고 끝없는 탐욕으로 무장한 유럽의 식민지 세력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이곳에 존재하던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존중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영토는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술루 술탄국에게 빼앗기고 또 다른 영토는 영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19세기에 이르렀을 때 브루나이는 결국 아주 좁은 해안선만을 차지하는 작은 나라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1888년에는 영국의 보호령이라는 이름 아래 식민지가 되었고 1984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완전하고 자주적인 독립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작고 고요하며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부유한 나라, 엄격한 법률로 통제되고 국민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복지를 베풀며 7,000대의 명찰을 소유한 국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사실 아주 오래전 드넓은 바다 전체를 호령하며 뻗어나갔던 거대한 서사시의 가장 마지막 챕터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브루나이는 그곳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사실상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떼지 않으며 기름값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고 의료비와 교육비는 전면 무료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160개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강력한 여권도 쥐어줍니다.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사치를 누리면서도 축제날이 되면 거리에 나와 백성들 틈에 섞여 함께 웃고 걷는 국왕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 국가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베푸는 대신 국민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무언가를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통제된 삶의 방식과 종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코 쉽게 적응할 수 없는 아주 고요하고 정해진 일상의 속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은 과연 공평하고 합리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브루나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던 시선을 조금이라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때렸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번쩍이는 금으로 도금된 자동차였나요?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호화로운 말들의 마구간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과거 보르너섬의 절반 이상을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의 역사였나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그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든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생각들을 듣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의 종 모양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최고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